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장갑차가 특수 임무를 띠고 사막으로 파견되었지만 그 안에 탄 사람들은 흉악범도 정예 특수부대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교사였다. 여러분은 이미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허가 없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수감자들에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행동하시고 항상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십시오. 알고 보니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교도소인 퍼그랜드였다. 교도소의 악명 높은 평판 때문에 차 안은 이동 내내 죽은 듯이 조용했다. 결국 나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과학 교사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장단텅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자신과 같은 과학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비록 두 사람 외에 다른 교사들은 각기 다른 과목을 전공했지만 말이다. 짧은 자기소개가 끝난 후 차에 탄 교사들은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들 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퍼그랜드를 둘러싼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퍼그랜드는 평범한 교도소처럼 생긴 것이 아닌 듯했다. 50년 전 운석 하나가 사막에 충돌했다. 5년 후 여러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퍼그랜드라고 알려진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그 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곳에 외계인이 수감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일부 학자들은 퍼그랜드가 지옥의 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한 소문들에 근거하여 한 남자 교사는 자신들의 학생들이 죄수가 아니라 괴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주장은 즉시 장단텅에 의해 반박되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며 모두에게는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텅 선생님 두렵지 않으세요? 소문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전 세계의 수감자들을 가두고 있는 교도소잖아요. 장단텅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단지 교육이 부족할 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동행하던 군인들이 공지했다. 5분 후에 퍼그랜드에 도착할 것입니다. 장단텅은 마침내 자신이 가르치게 될 교도소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안개에 휩싸인 강철 거수처럼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 퍼그랜드. 군인들은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제출하고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곧 모두가 교도소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촬영은 고사하고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곳은 단지 첫 번째 검문소일 뿐이었다. 수업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군데를 더 통과해야 했다. 그때 군인들이 다시 말했다. 게임 물품을 제출한 후 배정된 교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저희 규정을 따라 주십시오. 아마도 앞서 들었던 소문들의 영향 때문인지 장단텅은 정말로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되뇌었다.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가 감정을 추슬렀을 때쯤 그는 교실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르쳐야 할 장소는 격리실이었다. 심지어 앞에 있는 유리도 방탄 유리여서 장단텅은 학생들이 칠판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지 의아했다. 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책임자인 군인이 문을 열었다. 장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수감자들을 들여보내겠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할머니 카나는 큰 소리와 함께 다치자 장단텅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그의 학생들이 곧 도착할 것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장단텅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이 기괴한 형상들이 자신의 학생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장단텅의 내면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퍼그랜드에 갇힌 모든 것은 괴물이라는 소문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장단텅은 그들이 단지 교육이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며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몇 번의 심호 후에 그는 마침내 평정을 되찾았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자신감 넘치는 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 교사 장단텅입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그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이번에 개설된 흥미로운 과목들이 많지만 과학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로켓이라도 만들어서 탈옥할 계획이신가요? 하지만 장단텅이 놀랍게도 수감자들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오히려 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다시 수업으로 돌려야 했다. 오늘은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장단텅이 말했다. 그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키우기는 보통 초등학생들과 하는 과학 활동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이 수감자들은 대부분 갱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는 것과 같은 경험은 그들에게 완전히 낯설었다. 과정이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컵과 약간의 물,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고구마가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장단통은 이 성장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퍼그랜드의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여러분은 주변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이 고구마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함께 고구마를 키워봅시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군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날 놀리는 거냐? 내가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장단통은 서둘러 설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 모두가 고구마처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해를 풀기도 전에 누군가 고구마를 베어 무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학생들은 이미 그것들을 집어들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건 먹는 게 아닙니다. 수업을 위해 나눠준 거지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장단통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왔으면서 아무도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극도로 짜증이 난 듯한 이바하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그쪽을 쳐다보았다. 애들 장난은 집어치워. 그냥 말해. 안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질문은 장단통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퍼그랜드를 둘러싼 안개를 생각하며 그는 즉시 이해했다. 안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물어보시는 거군요. 맞죠? 수감자가 비웃었다. 과학자 양반, 안개가 뭔지도 몰라? 장단통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과학 교사일 뿐입니다. 저를 과학자라고 부르시다니. 아까 제 농담에 대한 화답인가? 장단통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앞에 있던 방탄유리가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 조금 전에 말했던 남자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로 방탄유리를 박살냈다. 그 순간 장단통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는 이렇게 끔찍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수감자는 잔혹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정말 농담하는 것 같아? 장단통은 공황에 빠져 소리쳤다. 통제실. 수감자가 유리를 깼습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한 거의 즉시 완전 무장한 군인 한 무리가 교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특정인을 노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 그 순간 장단통은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자신을 내보내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의 이어피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모두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장단통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단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인가? 눈이 없는 맹인조차도 머리에 총이 겨눠져 있었다. 하지만 장단통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언급했던 그 맹인이 단 한 손으로 군인의 철모를 으스러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완전한 학살이었다. 단지 대상이 틀렸을 뿐 괴수들에 의한 교도관 학살이었다. 그 순간 장단통은 이 존재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마주하자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의식은 급속히 희미해졌고 결국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장단통은 구석에 있던 후드를 쓴 남자가 내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한참이 지난 것 같은 시간이 흐른 후 장단통은 천천히 눈을 떴다. 구석에서 그는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는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여전히 충격에 빠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장단통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정신이 약간 들자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주변은 틀림없는 교도소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죠? 여긴 어디입니까? 남자가 갑자기 대답했다. 우리 집. 그 말을 듣고 장단통은 본능적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죄수였다.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폭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해냈다. 장단통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여기가 교도소인가요? 여기가 퍼그랜드인가요? 죄수복을 입은 남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날 여기로 데려왔군요. 나한테 원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남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고구마를 내밀었다. 고구마 키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순간 장단통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교도소 안으로 끌려온 이유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장단통은 마침내 소리치며 무너졌다. 고작 고구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날 여기까지 끌고 왔어. 고작 고구마 때문에 날 이 미친놈들 소굴로 끌고 왔다고. 장단통은 자신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는 그 교사가 했던 말을 믿게 되었다. 이곳에 수감된 것은 전혀 인간이 아니었다. 교도관들은 이미 이 미치광이들의 맨손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례인 것 같았다. 장단통은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죄수 182호라고 표시된 남자는 말하는 동안 오른손을 등 뒤에 숨기고 있었다. 장단통의 머릿속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이건 좋지 않아. 칼인가? 위험을 감지한 장단통은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 자식 182호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먼저 공격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움직임은 효과가 있었다. 182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장단통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쨌든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여전히 겨우 인간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폭동 중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장단통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상황은 여전히 관리될 수 있었다. 최우선 과제는 그 오른손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무기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때 장단통은 진실을 깨달았다. 남자의 오른쪽 소매에는 팔이 아예 없었다. 어색했지만 그는 여전히 182호에 유일하게 남은 왼손을 묶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장단통은 182호가 그런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이었다. 고구마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그는 제대로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을 가르칠 생각이 없었다. 고구마는 너나 먹어. 적어도 낭비는 안 되겠지. 나는 이제 여길 떠날 거야. 말하면서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빵 번호가 뭐지? 식사 시간은 언제지? 바깥문은 아직 잠겨 있겠지. 그렇지? 장단통은 폭동으로 인해 완전 봉쇄가 발동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교도관들이 분명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다. 호란을 피우며 그들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방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는 짙은 안개뿐이었다. 그는 밖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철문을 흔들었다. 바로 다음 순간 잠겨있다고 생각했던 문이 그가 미는 힘에 활짝 열렸다. 장단통은 깜짝 놀랐다. 감옥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렸다. 상식적으로 감방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열릴 리가 없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장단통은 이곳이 자신이 상상했던 감옥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이라기보다 퍼들랜드는 도시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감옥이 아니잖아. 어떻게 여기가 감옥일 수가 있어?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 여기는 어디야? 그가 세 번째로 소리치기도 전에 창백한 손이 등 뒤에서 그의 입을 막았다. 닥쳐. 아까부터 계속 시끄럽게 굴었잖아.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어. 참고 살아남는 거야. 장단통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살아남으라고? 여기서?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그는 자신은 죄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사회의 쓰레기라고 욕하며 화를 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어느샌가 살덩어리 같은 거인이 그들 옆에 나타났다. 옆에 서 있는 말은 182호와 비교했을 때 이자는 장단통이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상대였다. 그는 즉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182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뭘 쳐다봐 이 잡종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구의 죄수가 거대한 주먹을 들어올렸다. 장단통이 놀랍게도 그 주먹에 맞은 것은 182호였다. 그를 때려 눕힌 후 그 죄수는 장단통의 옷까지 가져갔다. 그제야 182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바닥에 누워 장단통은 모든 것을 182호 탓으로 돌리며 쉬지 않고 욕을 퍼부었다. 이제는 옷까지 빼앗겼다. 그는 왜 182호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지, 왜 저런 괴물을 도발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심지어 팔도 없는 멍청이라고 욕했다. 182호가 전혀 반응이 없자 장단통은 자신이 너무 심했나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182호가 그의 바로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장단통은 말도 안 되는 TV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질까봐 완전히 겁에 질렸다. 장단통이 아무리 사과해도 182호는 옷을 전부 벗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장단통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옷을 벗은 후 182호는 그 옷을 장단통에게 건넸다. 입어. 그제야 장단통은 182호의 몸을 뒤덮은 조각 같은 근육을 알아차렸다. 그는 앞으로 여기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깨달았다. 장단통은 망설이다 물었다. 내가 이걸 입으면 구조대가 날 찾기 힘들 텐데. 그렇지. 죄수 182호가 조용히 말했다. 널 구하러 올 구조대는 없어. 숄더가 전부 죽였어. 장단통은 얼어붙었다. 숄더? 퍼들랜드에서는 다른 죄수들 사이에서 튀지 않는 게 좋아. 가자. 밥 먹을 시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단통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식사 시간이었다. 직원을 만나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장단통의 옷을 빼앗았던 죄수는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 그의 앞에 나타나 차갑게 물었다. 말해, 그 옷 어디서 났지? 남자를 알아본 순간 죄수는 무릎을 꿇었다. 숄더님, 두부마을에서 안경 쓴 놈한테서 뺏었습니다. 방금 이사 온 것 같더군요. 두부마을? 거기 있었군. 죄수가 멋진 양복을 뽐내려던 순간 숄더님이 그의 두개골을 칼날로 관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덩어리 같던 몸이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드디어 찾았군.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다른 곳에서는 장단통과 182호가 철근 콘크리트로 된 회색 숲을 지나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위장색처럼 칙칙한 회색 피부와 야수처럼 굶주림으로 가득 찬 눈들. 장단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그는 이 존재들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했다. 이곳이 세계 최대의 감옥, 퍼들랜드였다. 까마귀들이 이따금 하늘을 가로질러 이곳을 더욱 회색 숲처럼 느껴지게 했다. 충격에 빠져 쳐다보며 장단통은 중얼거렸다. 여기가 정말 감옥이야? 이건 너무 이상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몇몇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들, 저거 사람들이지? 장식품이 아니라. 퍼들랜드는 여러 나라가 함께 지은 거 아니었어? 이런 식의 관리가 말이 되나? 죄수 182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말했다. 조금 시끄러워. 장단통은 현실로 돌아와 이 남자에게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깨달았다. 이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미친 눈을 한 납치범이었다. 장단통은 눈앞의 남자 역시 미치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다행히 그들은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식당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장단통이 상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곳에서 식당은 이상하게도 평범하게 느껴졌다. 장단통은 교도관들이 이 구역을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재빨리 앞을 살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악몽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다. 옷차림만 봐도 줄 끝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교도관이었다. 하지만 장단통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기에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천천히 줄의 맨 앞에 도착했다. 음식을 받을 차례가 되자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교도관님, 저는 수감자 교육을 위해 파견된 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장단통입니다. 혹동이 있었고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두건 쓴 남자에게 납치됐습니다. 호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실종된 교사 장단통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앞에 있던 교도관은 반응하지 않았다. 장단통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단통은 운명이 왜 자신을 이토록 조롱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밥 먹을 거면 꺼져. 국자가 장단통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쳐졌다.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후에도 장단통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남자는 분명 교도관처럼 보였지만 눈과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상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오직 그 남자만이 교도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장단통이 다른 교도관들을 찾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몇몇 죄수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옆에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182호를 보며 장단통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를 불렀다. 고구마 재배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네가 여기서 나가는 걸 도와줘야 해. 그것이 장단통이 182호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생각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182호가 대답했다. 진심으로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구마 하나로 탈출을 살 수는 없어. 당황하며 장단통은 설명했다. 당연히 아니지. 네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게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네가 날 끌고 들어왔고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잠시 생각한 후 182호가 마침내 말했다. 이곳을 떠나려면 슈퍼리더가 되어야 해. 장단통은 혼란스러웠다. 슈퍼리더가 뭔데? 분대장 같은 거야? 182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너 같은 사람은 못 돼. 장단통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가 직업을 구한다고 한 적 없어. 장단통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슈퍼리더만이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거야? 182호는 포크를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승진 아니면 죽음. 그게 유일한 탈출구야. 장단통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설명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재촉해도 죄수 182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만 물어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깨닫자 장단통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럼 넌 날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구나. 그렇지? 그럼 내가 내 곁에 있을 이유가 없지. 나는 이 더러운 곳을 최대한 빨리 떠나야겠어. 그리고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나가면 넌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우리 가족은... 그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죄수들과 언쟁하는 것은 가치가 없었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 혹시 장 선생님이십니까? 즉시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단통의 가슴에 희망이 불타올랐다. 그들이 왔어. 구조대가 드디어 왔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장단통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는 문에 도착하기만 하면 악몽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저는 32세의 공립고등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스럽게도 도착한 사람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죄수물이었다. 그 순간 공황이 그를 덮쳤다. 그는 한 지옥에서 도망쳐 곧바로 다른 지옥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때 솔더님이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장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선생님의 고구마 수업을 들었었죠. 남자가 다가오자 장단통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은 처음 봤다.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숄더님이다. 그 남자는 영구역의 6숄더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키만큼이나 위압적인 그의 이름은 타워였다. 그제야 장단텅은 이 남자가 어떻게 교도관들을 학살했는지 완전히 기억해냈다. 총알이 그에게 발사되었을 때 타워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근처의 동료를 잡았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타워는 말했다. 이건 좀 무리하지 않나? 우리는 수업에 참석하겠다고 자원했는데 당신들은 총을 들고 나타났지. 당신들이 먼저 쐈으니 나도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군. 모두의 시선 아래 타워는 자신의 입에서 칼을 꺼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학살이었다. 이 남자는 완전한 미치광이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장단텅은 무릎을 꿇었다.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타워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겠어? 당연히 수업을 계속하게 하려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고구마에는 관심 없어. 대신 의미 있는 걸 공부해보자고. 예를 들면 안개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말을 하며 타워는 3개의 파란 구슬을 장단텅에게 건넸다. 구슬이 나타나는 순간 죄수들의 눈이 빛났다. 안개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 장단텅은 갑자기 폭동을 일으켰던 죄수를 기억해냈다. 그도 안개를 언급했었다. 그들이 말하는 안개가 이 파란 구슬들일까? 확인하기 위해 장단텅은 물었다. 이 파란 구슬들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타워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 거야? 정말로 모르는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은 과학 선생이잖아.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었어? 장단텅은 소리쳤다.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바깥 세상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타워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간 거야. 안개를 위해 6명의 어깨들이 모였지. 그 수업의 목적은 널 데려오는 거였어. 안개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타워는 푸른 구체를 장단텅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했다. 주변 죄수들은 그 광경에 침을 흘렸다. 저리 치워. 싫다고 했잖아. 장단텅은 소리치며 타워의 손을 밀쳐냈다. 3개의 구체가 날아가는 순간 모든 죄수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구체를 향해 달려들었다. 장단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광기 어린 장면을 쳐다봤다. 또 이 안개 조각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전까지 멀쩡해 보였던 죄수들이 이제는 악랄하게 싸우고 있었다. 타워는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모두가 안개를 갈망하지. 안개는 황금이야.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저 늙은 자식이 삼켰어. 젠장. 뱉어내. 당장 뱉어내라고.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안개를 삼킨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겼지만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다. 타워는 속으로 두부 마을 놈들이 안개 한 조각에 미쳐 날뛰는 게 참 더럽다고 생각했다. 더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그는 승천하거나 안개가 충분하다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너도 관심이 생겼지, 안 그래? 그제야 타워는 장단텅의 몸이 멈추지 않고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역겨운 광경 때문인지 아니면 안개와의 접촉 때문인지 그는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토했다. 장단텅은 애초에 왜 이런 곳에 왔는지 거의 잊어버렸다. 지금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 타워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단텅이 몸을 떨며 대답했다. 집에 가고 싶어. 난 못해. 난 저런 걸 본 적도 없어. 난 과학자가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교사일 뿐이야. 타워는 명백히 그를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TV에서는 선생들이 초고순도 마약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던데. 장단텅이 고통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그냥 TV 드라마일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화학 교수였고 나는 달라. 난 박사 학위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일 뿐이라고. 장단텅이 그 말을 외치는 순간 주변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그럼 넌 쓸모가 없다는 말이군? 내가 제일 먼저 선생을 찾았는데 정말로 내가 이길 줄 알았지. 내가 슈퍼리더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을 하면서 타워는 천천히 입에서 칼을 꺼냈다. 알고 보니 이놈은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였군. 그 순간 장단텅은 가족들이 자신을 꾸짖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완전히 쓸모없는 놈이 교사 자격증을 따러 가다니. 애들이랑 소꿉장난이라도 할 셈이냐. 우리 집안에 박사 학위보다 낮은 학위를 가진 사람은 없어.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6년 동안 학술 논문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고. 네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단텅아, 도망가지 마. 1년만 더 새로운 논문을 준비해봐. 그의 형이 나섰다. 엄마, 아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줘야죠.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단통이에요.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아직 박사 학위도 못 땄잖아요.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장단텅의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저명한 학자였고 어머니는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그의 형은 이미 젊은 나이에 심리학 협회장이 되어 있었다. 장단텅 자신은 교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그의 지위는 개만도 못했다. 모든 것이 전환점을 맞이한 그날까지
그의 아버지는 손에 든 서류를 보고 물었다. 국제교도소라니. 그게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장단통이 대답했다. 유엔 산하의 교도소예요. 거기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유엔 소속 기관이라 혜택도 아주 좋고요. 그의 형이 끼어들었다. 나 저기 알아. 퍼글랜드라고 불리지. 맞지? 대단하네. 전 세계의 미치광이들이 다 거기에 갇혀 있다고 들었는데. 장단통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단통아, 정말 가야겠니? 이미 학교에 안정적인 직업도 있잖니. 그래야 엄마 마음이 놓이지. 아버지가 화를 내며 물었다. 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장단통은 단호한 결의로 답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단통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형은 입에 있던 레드 와인을 뿜지 않을 수 없었다. 미안, 옷에 와인이 묻었네. 네 소위 위대한 선언이라는 걸 듣고 안 뿜기 힘들더라. 하지만 단통아, 이건 교육자의 직업윤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그건 단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충동일 뿐이야. 아니야? 박사 학위를 못 따니까 이런 기이한 선택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거지? 다른 길을 선택한 척하면서 가짜 사명감으로 포장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 무능함을 숨겨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거잖아. 내가 틀렸어? 장단통은 분노의 차형을 노려보았다. 왜 항상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야? 형이 설명했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이건 무모한 짓이야. 불안감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용기. 그게 바로 네 어리석은 정의감이지. 이 순간에서야 장단통은 마침내 형이 옳았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는 충동적으로 내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고 있었다. 곧 죽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저 더럽고 쓰레기 가득한 비열한 곳에서 죽는 것이 장단통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이 모든 것은 무지,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장단통은 182호가 조용히 손에 든 포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타워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총알 같은 것이 죽음을 스치며 그의 팔을 똑바로 관통했다. 장단통은 이미 너무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한편 타워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총? 감히 누가 여기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 총을 밀반입한 놈을 찾으려던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머리채를 잡았다. 공격자는 다름 아닌 182호였고 소위 총이라는 것은 그가 던진 포크에 불과했다. 모두가 경악한 눈앞에서 182호는 타워의 목에 그대로 무릎을 꽂아 넣었다. 모두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타워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 있던 죄수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력한 군주의 어깨, 한때는 건드릴 수 없었던 타워가 쓰러졌다. 장단통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항상 자기 옆에 있던 182호가 사실은 이렇게 강력했다니. 새로운 어깨가 탄생했다. 누군가 소리쳐 주위의 침묵을 깼다. 순식간에 식당 전체의 죄수들이 182호를 향해 몰려들었다. 새로운 어깨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부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182호는 그저 장단통을 쳐다볼 뿐이었다. 선생님, 갑시다. 다들 들었나? 선생님, 새로운 어깨는 선생님이다. 장단통은 정말로 그 미치광이에게서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이 생각을 하며 그는 문득 옆에 있는 182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비쩍 마르고 평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힘은 무시무시했다. 장단통이 물었다. 전에 군고구마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었지. 그거 거짓말이었지 그렇지? 애초에 수업은 왜 신청한 거야? 너도 안개를 얻으려고 그런 거지. 맞지? 안개 만들 수 있어? 그가 묻는 순간 장단통은 공포에 몸을 떨었다. 난 안개를 못 만들어. 미안해. 제발 날 보내줘. 182호가 수업에 참석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날 그가 나갔을 때 긴 줄을 보았다. 무엇을 위한 줄인지는 몰랐지만 습관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꺼지라고 했다가 새치기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한다고 말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군. 줄 뒤로 가. 182호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수업에 참석하면 새 옷을 나눠주고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행사이며 인상적인 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기대에 찬 표정으로 182호는 긴 줄에 끼어들었다. 장단통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수업에 간 이유라고? 그럼 방금 왜 날 구해준 거야? 182호가 설명했다. 널 구한 게 아니야. 내 새 옷을 구한 거지. 넌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 새 옷을 입고 오줌까지 쌌잖아. 그제야 장단통은 아까 너무 긴장해서 정말로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죄수가 뛰쳐나왔다. 한편 안에 있던 장단통은 옷을 빨며 말했다. 이제 나도 내 옷이 생겼어. 네 것도 깨끗이 빨아서 최대한 빨리 돌려줄게. 그런데 네가 입고 있는 그 너덜너덜한 옷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어? 이제 새 옷도 있는데 왜 그걸 갖고 있는 거야? 182호가 가슴에 있는 표시를 가리켰다. 이건 내 거야. 장단통이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이미 저런 상태잖아. 버리는 게 어때? 182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0이라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내 거야. 이것도 180이라고 쓰여 있어. 이것도 내 거야. 둘 다 내 거라고. 장단통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도저히 182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이 더러운 옷 조각도 소중하다는 거야? 아니면 팔이 하나뿐이라 빨래하기 힘들어서 그래? 네가 팔이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고. 됐어. 내가 빨아줄게. 장단통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옷을 문질러 말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이미 퍼글랜드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어깨라고 알려진 괴물들이 그를 찾고 있었고 그 생물들은 오늘 소동을 통해 그의 위치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장단통은 다음 날 떠나야만 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의 배는 최악의 순간에 꼬르륵거렸다. 장단통이 고개를 숙이자 수업 시간에 182번에게 건넸던 고구마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금 이걸 먹어야 할지 고민했다. 어차피 182번과 고구마를 거래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장단통이 막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회색 물체가 휙 지나가더니 위층 침대에 누워있던 182번이 갑자기 고개를 내밀었다. 죽고 싶어? 장단통이 서둘러 설명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한 입만. 한 입도 안 돼. 182번은 뛰어내리며 말했다. 이건 내 거야. 땅에 내려온 182번은 고구마에 자기 번호를 새겼다. 장단통은 할 말을 잃었다. 고구마 키울 줄은 알아?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걸. 182번이 대답했다. 내 고구마를 죽이면 널 죽일 거야. 눈 감아. 지금 내 고구마 숨길 거야. 182번을 보며 장단통은 그의 어휘력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될 거라고 짐작했다. 그의 행동은 거의 원시적이었다. 그때 그는 이런 182번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손에 있는 그 고구마가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떡할래? 왜? 고구마를 숨기느라 바빴던 182번은 동작을 멈췄다. 네가 거기에 이름을 새길 때 상처를 냈잖아. 고구마는 이미 다쳤고 산화라는 아주 끔찍한 병에 걸릴 거야. 182번의 표정을 보고 장단통은 자신의 작은 속임수가 통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걱정 마. 아직 살릴 방법은 있어. 우리 거래가 깨졌으니 말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만 알려줄게. 고구마를 키우고 싶으면 햇빛이 필요해. 퍼글랜드의 안개는 너무 짙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개가 더 옅은 곳으로 가야 해. 182번이 말했다. 하지만 두부 마을이 이 근처에선 안개가 제일 적은데. 장단통은 빨랫줄을 가리켰다. 그걸로는 아직 부족해. 여기 옷은 마르지도 않잖아. 정말 고구마를 살리고 싶다면 적어도 저 거대한 철문, 퍼글랜드 입구까지는 가야 해. 그래야만 살릴 수 있어. 한편 한주수는 무언가를 망치로 두드리며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지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가 수리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전 숄더, 타워였다. 수리를 하던 죄수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최고의 건축가를 모셔왔으니까요. 타워는 욕을 내뱉었다. 멍청한 놈들. 의사를 찾아야지. 젠장. 그때 식당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타워가 막대한 양의 안개로 얻은 능력은 그의 척추를 강화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목뼈가 정체 모를 놈에게 단 한 방에 부러져 버렸다. 그 멍청한 선생은 분명 죽었을 거야. 이제 그 녀석을 잡아야 해. 분명 어딘가에 엄청난 양의 안개를 숨겨두고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정말로 선생을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소리가 난 곳을 따라가 보니 새로 나타난 자는 다름 아닌 수업 시간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그는 말을 이었다. 네 소중한 목뼈까지 부러질 줄은 몰랐네. 타워가 쏘아붙였다. 여전하군. 쥐새끼처럼 남의 구역에나 몰래 들어오고. 남자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우린 동맹 아니었나? 선생을 찾으면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타워는 비웃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슈퍼리더가 될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화가 났다. 웃기지 마. 내 수준으로는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건축가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았다. 타워는 당황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다친 사람을 공격하는 건 꽤 비겁한 짓이지? 안 그래? 난 그냥 쓰레기를 보면 부숴버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아직 수리 중이던 타워의 목에 망치를 내리쳤다. 교도소 폭동을 일으켰던 자는 바로 영구역의 6숄더 중 한 명인 하운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워의 부하들은 모두 전멸했고 살인자는 하운드 혼자였다. 이것이 숄더와 일반인의 격차였다. 하운드가 나왔을 때 그의 부하들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운드가 명령했다. 출발한다. 목표는 두부 마을.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6숄더 중 한 명인 하운드는 작전을 시작했다. 한편 장단통과 182번은 각자 자루를 맨 채 걷고 있었다. 장단통은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너무 무거워. 안에 뭐가 들었길래? 182번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 물건이야.
장단통은 미간을 찌푸리며 계속 물었다. 뭐라고? 이 가방에도 182라고 쓰여 있기라도 해? 그런데 182번 씨 이름이 뭐예요? 182번이 대답했다. 왜 8이? 장단통은 완전히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장난하는 거지. 182번이 차분하게 말했다. 다들 그렇게 불러. 그래서 장단통은 다시 물었다. 네 본명은 없어? 182번은 또박또박 반복했다. 다들 그렇게 불러. 장단통이 대답했다. 그렇게 부르는 건 정말 무례한 거야. 그냥 나우라고 부를게. 그건 그렇고 182번 씨 왜 항상 그 후드를 쓰고 다녀? 도둑이야? 아니면 강도야? 그리고 애초에 어떻게 퍼그랜드에 오게 된 거야? 난 항상 여기 있었어. 항상 여기 있었다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선생은 원래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야? 선생도 질문이 있어. 넌 말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 뜨겁병이야. 닥쳐. 얼마나 걸었을? 장단통은 마침내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좀 쉬자. 너무 배고파. 이젠 힘도 없어. 입구까지 얼마나 더 남았어? 계속 걷기만 했잖아. 왜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 182번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 길 몰라. 그 말을 듣고 장단통은 기가 막혔다. 뭐라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여기서 빙빙 돌기만 한 거야? 정말 돌아버리겠네. 너는 못 걸어. 네 고구마를 살리고 싶으면 날 업고 가든지 먹을 걸 찾아오든지 해. 하지만 장단통이 말을 마치자마자 182번이 앞으로 푹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장단통은 허둥지둥 일어났다. 너 뭐 하는 거야? 182번이 아무런 반응도 없자 공포가 밀려왔다. 182, 너 왜 그래? 후드를 벗기는 순간 장단통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182번의 시선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침과 콧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182번을 깨울 수 없게 되자 장단통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여기 혼자 두지 마. 그는 뒤에 있는 잿빛 숲을 쳐다봤다. 그는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날 여기 혼자 두지 마. 이 자식아, 제발 일어나. 일어나줘, 제발. 끝없는 공황 상태에 빠진 장단통은 182번의 경고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전에도 그의 큰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인물이 이미 그들 뒤에 내려섰다. 장단통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거대한 손가락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그 손이 그의 눈꺼풀을 강제로 열었다. 넌 평범한 사람인가?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단통은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소리야? 미안. 내가 무례했군. 남자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방금 여기서 소란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남자는 장단통을 자기 거처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천천히 먹어. 태하지 않게. 아직 많이 있으니까. 장단통은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개를 마친 후 그는 남자의 이름이 라부타고 여자의 이름이 러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이름은 장단통입니다. 여기 온 이후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러치가 물었다. 내가 정말 여자처럼 보여? 장단통은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야? 러치가 말을 이었다. 남자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잘랐어. 두부마을에서 여자는 너무 눈에 띄거든. 라부타가 설명했다. 우린 안쪽 구역에서 왔어. 중앙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성별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져. 장단통이 물었다. 중심부 근처에는 너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 라부타가 미소 지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두부마을은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넌 여기 새로 온 거야? 아니면 안개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거야? 사실 난 죄수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라부타는 얼어붙었다. 상황이 좀 복잡해. 나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납치당했고 날 납치한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 저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넌 퍼그랜드로 끌려왔다는 말이네? 장단통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라부타는 즉시 반응했다. 설마 너 선생 납치 작전의 희생자인 거야? 장단통은 약간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라부타가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숄더들이 미리 계획한 거였거든. 다른 사람들이 수업에 못 가게 사람까지 보냈어. 장단통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여기 교도관들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주인공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을 줄은 몰랐네. 장단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일지 모르지만 너희 숄더들이 보낸 스파이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러자 러치가 저쪽을 가리켰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런 숄더는 본 적이 없는데. 숄더는 아니지. 그렇지? 장단통이 설명했다. 그 녀석은 고구마 키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날 납치했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안개 때문이 아니라? 미안. 참을 수가 없었어. 하필이면 고구마라니. 그들이 웃는 것을 보자 장단통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곳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유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럼 지금 저 사람한테 잡혀있는 건가요? 장단통이 대답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제 보디가드에 더 가까워요.
일사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요. 아쿠이가 설명했다. 그건 해리 상태예요. 장단통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해리 상태가 뭐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금단 반응이에요. 안개로 인한 금단 현상이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죠? 그렇죠. 안개를 구하지 못해서 해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보통 좀 지나면 깨어나지만 계속 반복되면 뇌가 서서히 녹아내려요. 장단통이 물었다. 그럼 당신들이 계속 말하는 그 안개라는 건 대체 뭐죠? 그 말을 듣고 라부타와 라쿠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허블랜드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안개는 능력을 부여하는 신성한 약이에요. 때면 깊숙이 숨겨져 있거나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힘을 일깨워주죠. 장단통은 깜짝 놀랐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라부토가 말을 이었다.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줘요. 그 힘으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요. 그제야 장단통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두꺼운 나보다의 종아리를 발견했다. 한편 영구역의 어깨 중 하나인 하운드가 182호의 집에 도착했다. 멀리 가지는 못한 것 같군. 아직 두부 마을에 있어. 장면은 방금 알게 된 정보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단통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랍유타가 말한 탈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랍유타가 물었다. 한통씨, 우리와 함께 가시겠어요? 장단통은 손사래를 쳤다. 대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죄수가 아니에요. 여기 간수나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의 이유는 간단했다. 만약 죄수들과 함께 탈출한다면 그는 공범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결과는 뻔했다. 나보다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했다. 간수든 관리든 그 어떤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퍼글랜드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니까요. 한계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잘못 발을 들이면 절대 벗어날 수 없죠. 단통씨도 예외는 아니에요. 장단통이 초조하게 물었다. 왜죠? 저는 안개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는데요. 랍유타가 설명했다. 이건 당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이틀이요. 모든 것을 삼킬 만큼 짙은 이 안개가 대체 뭔지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이 짙은 안개 자체가 안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단통은 본능적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안개는 능력을 부여하는 신성한 물질이고 그 능력을 발현시키려면 다량을 흡입해야 해요. 하지만 중독에 관해서는 공기 중에 안개 입자를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안개는 서서히 당신의 폐를 잠식해서 끊임없이 더 진하고 짙은 안개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그걸 얻지 못하면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장단통이 즉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제가 이미 안개에 중독됐다는 말인가요? 그럼 전 이제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부타가 대답했다. 아니요, 단통씨. 아직 기회가 있어요. 실제로 해리 상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중독자로 간주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항상 경계해야 해요. 장단통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당신들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안개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아쿠이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갈 기회를 잃었고 이곳을 살아서 나간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거나 누군가 이곳의 진실을 밝혀내고 안개 해독제를 만들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여기서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평생을 해리 상태로 보내더라도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굳게 껴안을 것이다.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을 때 장단통은 의식을 잃었던 182호가 다시 깨어난 것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장단통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스며들었다. 이 두 사람이 도와준다면 더 이상 고구마의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182호에게 그들과 함께 탈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 공격당할까 봐 두려웠다. 어쨌든 182호가 전에 보여줬던 힘은 정말로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182호는 전혀 경솔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주머니에서 고구마를 꺼냈다. 182호가 차분해 보일수록 장단통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때 라보다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단통씨,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그는 그냥 안개의 길을 잃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에요. 일단 해리 상태에 빠지면 다음 안개를 흡입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무력해요. 지금은 당신의 상대도 안 될걸요. 장단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두 분이 다칠까봐 걱정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나부타의 다리는 이미 침대에 누워있는 182호를 향해 있었다.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지금 죽일까요? 하지만 182호는 이 위기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장단통이 즉시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지금은 누구를 죽일 필요 없어요. 잘 들어. 난 여기를 떠날 거야. 저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알겠어? 182호가 멍하니 대답했다. 당신이 떠나면
고구마는 어떻게 되죠? 장단통은 말없이 182호의 손에서 고구마를 빼앗아 싱크대로 걸어갔다. 컵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물이 담긴 컵에 고구마를 넣고 182호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됐어. 이제부터 천천히 잘할 거야. 물론 햇빛은 필수고. 내 소중한 친구를 데리고 해를 보러 가. 어두워지기 전에 가. 182호가 장단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길을 몰라요. 장단통이 즉시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는 말하면서 182호를 라부타 앞으로 끌고 와 다급하게 말했다. 라부타 씨, 제발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한수들이 저에게 총을 겨누든 당신들 탈출의 공범으로 낙인 찍든 시도해보고 싶어요. 장단통이 이 말을 하자 랍 유타는 182호를 고구마와 함께 보내버렸고 그는 길가에 무자비하게 버려졌다. 182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구마를 쳐다볼 뿐이었다. 182라고 새겨진 부분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물이 담긴 컵은 떨어지면서 금이 갔다. 그것을 보며 182호는 한 소녀의 말을 떠올렸다. 강아지가 뭔지 알아? 고양이는 까마귀처럼 동물이야. 털이 복슬복슬하고 아주 작고 아주 귀여워. 누가 키우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이리 와 하면 달려올 거야. 소녀는 말하며 182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언젠가 여기서 나가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며 182호는 고구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리 와. 한편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다. 20cm. 20cm 움직였어. 정말 움직였다고?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자 깨끗하게 반으로 잘린 시체가 놓여 있었다. 범인은 그 시체를 들고 있는 거대하고 기괴한 것이었다. 저 사람은 탈출하려던 것 같군. 다른 한편 장단통과 다른 이들은 탈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장단통이 물었다. 계획이 뭐죠? 이 감옥을 어떻게 나갈 건데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라부타는 천천히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그의 종아리 근육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힘을 가하는 순간 그의 몸은 포탄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장단통은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저게 무슨 능력이지? 어쨌든 천장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나보다의 능력은 놀라운 점프력이었다. 우리 계획은 간단해요. 저 벽을 바로 뛰어넘는 거죠. 돌아온 후 라부타는 두 사람을 두부 마을의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제 라쿠이의 차례다. 그녀가 머리에 있는 작은 구슬을 가볍게 두드리자 즉시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직후 그녀는 종이 한 장에 두부 마을의 지도를 그렸다. 두 사람은 내부 구역에서 왔기 때문에 몇 장의 종이를 더 추가한 후에도 지도는 여전히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쳐다보며 장단통이 외쳤다. 이건 본 것을 사진처럼 재현하는 능력이군요. 퍼글랜드 전체를 지도에 그린 건가요? 아쿠이가 대답했다. 이건 우리가 내부 구역에서 여기까지 온 경로예요. 퍼글랜드의 일부만 기록된 거죠. 장단통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면 퍼글랜드는 대체 얼마나 큰 거지? 아쿠이가 말했다. 두부 마을의 크기로 보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멀리 왔어요. 머지않아 퍼글랜드의 가장자리에 도착할 거예요. 그 순간 장단통이 라쿠이의 펜을 집어들었다. 빠뜨린 게 있어요. 그는 말하며 막대기 인간 4명을 그렸다. 여기 불황자 4명이 있어요. 라쿠이가 펜을 다시 빼앗으며 엄하게 말했다. 낙서하지 마세요. 장단통이 설명했다. 잠재적인 위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상한 걸 그리지 않았나요? 저 빨간 건 뭐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나보다가 먼저 침묵을 깼다.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곧 여기서 나갈 거니까. 라쿠이, 다음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해? 라쿠이가 방향을 가리키자 랍 유타는 두 사람을 모두 붙잡고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라쿠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을 살폈다. 한편 장면은 장단통이 방금 지도에 표시했던 4명의 불황자에게로 전환된다. 저쪽에 안개 있나? 질문을 듣고 4명의 불황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랍 우다가 길가에 버렸던 남자 182호였다. 이 사람은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 녀석은 어디서 온 거지? 182호는 반복해서 물을 뿐이었다. 안개 있어? 그들이 쏘아붙였다. 내가 가진 것처럼 보여, 멍청아? 182호가 대답했다. 그럼 주머니 비워. 그들 중 하나가 마침내 폭발하여 182호의 뺨을 때렸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그런데도 감히 여기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방금 해리 상태를 겪은 182호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저 구타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다른 남자가 숟가락을 들고 다가왔다. 기다려. 나도 배고파. 이 녀석을 먹는 건 어때? 사람 몸속에도 안개가 있다고 들었어. 심지어 뼈 먹는 놈들도 안개를 위해 사람을 잡아먹을 거야. 나머지 2명은 망설였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먹어야 해? 점심시간 거의 다 되지 않았어? 숟가락을 든 남자는 겁쟁이들이라며 욕을 퍼부었다.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하는 거야. 어디부터 시작할까? 피부터 마실까? 아니, 누나를 파먹어야지. 그가 막 행동하려던 순간 손 하나가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그를 때린 자는 다름 아닌 이전에 182번을 집까지 쫓아왔던 하운드였다.
그 한 방에 4명의 불황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병통으로 맞은 놈은 고막까지 터져버렸다. 그제야 불황자들은 눈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영구역의 6숄더 중 하나인 하운드였다. 순식간에 남은 3명은 머뭇거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하운드는 그들을 무시하고 천천히 앞에 쭈그려 앉았다. 드디어 찾았군. 이 망할 봉지 대가리놈. 모든 것은 폭동이 일어났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괴수들은 달려든 교도관들을 학살했지만 진짜 주동자인 하운드는 가장 먼저 장단통에게 다가갔다.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선생이었다. 다른 이들이 교도관들을 잔혹하게 죽이는데 바쁜 동안 그는 조용히 장단통을 빼돌렸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작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운드 자신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숄더들을 멍청이라고 욕했다. 그들 중 누구도 선생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하운드는 자기 형제를 방패로 썼던 타워를 떠올렸다. 바로 그 행동 때문에 하운드는 그들의 소위 동맹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힘에 자신이 있었기에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 놈이지? 꼴을 보니 뼈먹는 놈들 아니면 드릴 놈들인가? 하운드를 당황하게 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 이상한 질문이었다. 너도 고구마 심으러 왔어? 하운드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봉지 대가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몰라? 선생한테 물어보지 그래? 하운드는 마침내 폭발했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지금 기분도 충분히 더러운데. 이 망할 미친놈. 하지만 봉지 대가리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듯 계속 말했다. 선생을 깨울까? 그게 마지막이었다. 하운드는 그 자리에 선생을 내버려 두고 그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숄더의 힘을 가진 자의 주먹을 누구의 부하든 피할 수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하운드가 경악스럽게도 미친 것처럼 보이던 봉지 대가리는 지척에서 그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아하니 그건 분명 운이 아니었다. 하운드는 182번을 진지하게 대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빗나갈 경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182번 앞에 빈틈이 드러났을 때 182번은 망설임 없이 공격했다.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그는 번개처럼 빠른 주먹을 날려 하운드의 갈비뼈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무시무시한 힘에 하운드는 팽이처럼 땅 위를 굴렀고 182번은 그 틈을 타 장단통을 들쳐 업고 달아났다. 그날을 떠올리자 하운드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다. 이 망할 봉지 대가리, 선생을 어디에 숨겼어? 대답이 없자 하운드는 182번의 머리에서 봉지를 찢어버렸다. 182번의 얼굴을 본 순간 하운드조차 놀랐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 봉지 대가리는 절대로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표정이나 짓고 말이야 이 뒤틀린 자식. 182번이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한게 없어? 이걸 보고 하운드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리 상태에 들어갔나?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하운드는 182번을 자신의 구역으로 데려가게 했다. 안쪽 테이블 위에는 하운드 패거리의 전 부두목이었던 디다트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하운드 패거리의 조직원들이 모두 모여 무언가에 바빴다. 벌써 3번째야. 그들은 182번을 고문하며 선생의 행방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발가락을 까딱거리네? 아래, 선생은 어디 있어? 땅에 누워 182번은 몸을 떨었다. 한개를 주면 말해줄게. 아직도 생척이야? 손가락 하나 더 부러뜨려봐. 얼마나 버티는지 보게. 손가락 5개가 다 부러졌다고? 그럼 발가락으로 넘어가. 엉덩이로 걷고 싶지 않으면 어서 말해. 이쯤 돼서 고통도 못 느낀다면 차라리 안개를 한 번 주는 게 낫겠어. 안 그러면 시간 낭비야. 말한 사람은 새로운 부두목인 슬릭이었다. 하운드는 단칼에 거절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슬릭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냥 비쩍 마른 놈일 뿐이잖아. 지금 상태로는 반격도 전혀 못해. 하운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군. 정말 저놈이 그냥 약하다고 생각해? 팔로 조각한 것 같은 저 근육선을 봐. 저 몸은 끝없는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야. 체지방률은 아마 5%될 거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다. 보기 좋네. 완벽한 라인이야.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방이 없다는 건 더 아프다는 뜻이잖아. 하운드가 차갑게 대답했다. 눈치채지 못했나? 저놈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슬릭이 말을 이었다. 다른 숄더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선생이 두부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만약 다른 숄더 손에 넘어가면 우린 끝장이야. 특히 당신이 먼저 동맹을 깼잖아. 어떻게 봐도 타워를 죽인 건 너무 심했어. 하운드가 폭발했다. 내가 너무 심했다고? 내 형제들을 해치는 놈은 누구든 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시는 그따위 소리 짓거리지 마. 슬릭이 서둘러 해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잘 생각해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개잖아, 안 그래? 디다트의 죽음을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하운드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다. 슬릭은 눈에 띄게 움찔했다. 디다트를 헛되이 죽게 놔두지 않을 거다. 죽은 형제를 위해 우리는 함께 승천할 것이다. 디다트. 그 말과 함께 하운드는 손에 든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이를 본 하운드 패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맥주를 막 들이킨 하운드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니 전부 토해냈다.
액체는 디다트의 초상화 위로 튀었고 마치 그조차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다른 이들이 걱정하며 달려왔다. 왜 그래, 하운드? 디다트 형님 초상화까지... 하운드, 괜찮아? 하운드는 손을 저었다. 호들갑 떨지 마. 그냥 좀 살에 들린 거야. 그의 말과는 달리 얼굴 표정은 분명 억지였다. 사실 182번과의 그 짧은 충돌에서 정확한 일격이 그의 갈비뼈를 지나가네 정통으로 꽂혔다. 하운드는 그것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간 기능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그는 갑자기 빈병을 182번의 머리에 내리쳤다. 잘 들어. 다른 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그건 운이 아니었어. 그건 기술이었다. 특히 퍼글랜드에서는 사람들이 안개에서 태어난 힘만 믿고 모든 것을 주먹으로 해결하지. 그런 식의 빠른 제압과 급소 공격. 그건 카마가 전투술이야. 안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 말을 듣고 182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기술뿐만 아니라 네 신발도 널 드러내고 있지. 군대식 전투술이든 네 발의 전투화든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 넌 군인이다. 한편 탈출을 시도하던 장단통 일행은 마침내 멈춰섰다.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퍼글랜드의 경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장단통의 눈이 빛났다. 그는 정말로 끝을 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 벽만 넘을 수 있다면 그는 퍼글랜드를 떠나고 악몽은 마침내 끝날 것이다. 바로 그때 라부타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를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기며 라부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단통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거 보여요? 그의 시선을 따라 장단통은 퍼글랜드 경계에 서 있는 감시탑을 보았다. 저 감시탑 안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통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만약 정말 누가 있다면 여기서 나 혼자 걸어가서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 리키가 즉시 그 생각을 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혼자 가서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문을 두드린다고? 가까이 가는 순간 그들은 탈옥수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사살할 거야. 바로 그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 무섭게 모두는 갑자기 발밑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건 뭐야? 고구마? 이 자식아. 날 고구마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을 듣고 장단통은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그는 그날 그의 수업을 처음으로 방해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나 저 녀석 알아. 내 학생 중 하나였어. 장 선생님, 물러서요. 라부타는 말하며 그들 앞으로 나섰다. 조심해요. 이 녀석은 위험해. 저놈도 숄더야. 저 녀석이 숄더. 장단통은 믿을 수 없었다. 저 우스꽝스럽게 생긴 고구마 대가리가 사실 숄더라니. 다음 순간 사방에서 빽빽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머리에 도로 차단물을 쓴 이상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일행을 둘러싼 후 그들은 차단물을 벗어 땅에 가지런히 놓았다. 상황을 보아하니 싸움이라기보다는 공사 현장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부하들이 자리를 잡자 고구마 대가리는 마침내 땅에서 완전히 솟아올랐다. 자기소개를 하지. 나는 드릴이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슈퍼리더에 가장 가까운 남자다. 드릴은 말하며 장단통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선생, 나랑 가자. 장단통의 눈에는 드릴의 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 라부타가 장단통의 멱살을 잡고 뒤로 당겼다. 장난해? 선생을 데려가는 건 우리야. 완전히 허를 찔린 드릴은 라부타의 발차기 한 방에 날아갔다. 드릴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너희는 대체 누구야? 이렇게 강한 녀석이 두부마을 출신일 리가 없어. 라부타가 차갑게 대꾸했다. 내 일에 상관마. 내가 먼저 찾았어. 말을 하면서 그는 장단통을 등 뒤로 감쌌다. 드릴은 분노에 차 뛰어올랐다. 어디서 기어나온 놈이야? 이 바닥에서 숄더라는 이름값이 어떤 건지 몰라? 그렇게 말한 후 드릴은 거의 발레 자세처럼 보이는 포즈를 취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드릴은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실제 드릴 비트처럼 땅속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그 직후 땅의 균열이 무서운 속도로 세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이 드릴의 능력이었다. 장단통이 균열을 겨우 눈으로 쫓기도 전에 드릴이 그의 등 뒤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소리를 듣고 장단통이 휙 돌아섰지만 마주한 것은 드릴의 웃는 얼굴뿐이었다. 다행히 라부타가 제때 반응하여 장단통을 잡아당겨 피하게 하는 동시에 드릴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너무 느려. 한참 느리다고. 드릴의 속도는 너무 빨라 잔상이 남을 정도였다. 순수한 파괴력 면에서는 라부타가 더 강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드릴을 건드릴 수도 없었다. 드릴이 계속해서 땅속에서 튀어나오자 장단통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고 옆으로 웅크렸다. 하지만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 드릴은 이미 라부타의 발밑에 구멍을 파놓았다. 반응할 틈도 없이 라부타는 아래에서 솟아오른 드릴에게 허리를 강하게 들이받쳤다. 그 충격으로 라부타는 멀리 날아가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벽을 뚫고 멈춰섰다. 당황한 라쿠이는 자신도 모르게 라부타의 이름을 외쳤다.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건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라쿠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여자다. 여자라고. 라부타를 끝장내려던 드릴조차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부하 중 한 명이 개걸스럽게 손을 뻗어 라쿠이의 옷을 찢으려 했다. 틀림없는 여자야. 순식간에 다른 놈들도 몰려들었다. 이 여자도 데려갈까요? 이 광경을 본 장단통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면 숄더들이 오지도 않았을 테고 라부타가 당하지도 라쿠이의 성별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탈출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욕망이었다. 라부타와 라쿠이는 이곳에서 만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그만해. 본능에 따라 장단턱은 발밑에 돌을 집어들이래 부하 중 한 명에게 던졌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남자가 반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장단턱은 겁에 질려 있었다. 몸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떨렸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라쿠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장단턱이 돌을 던질 때 감히 눈조차 뜨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무리에게서 벗어난 후 그녀는 즉시 그를 멈춰 세웠다. 장단턱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안전해요. 말하지 말고 뛰어요. 말을 하며 라쿠이는 장단턱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장단턱이 일으킨 혼란 덕분에 의식을 잃었던 라부타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고 드릴은 여전히 라쿠이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저 여자 진짜 물건인데. 하지만 드릴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라부타와 드릴은 능력을 발동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라부타는 본능적으로 라쿠이를 감싸 안았고 방금 그녀의 외모를 칭찬했던 드릴은 대신 장단통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라부타가 착지하는 거의 정확한 순간 장단통은 드릴에게 땅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제야 라부타는 드릴의 이전 발언이 의도적인 미끼였음을 깨달았다. 일단 장단통이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자 라부타가 그를 되찾을 방법은 없었다. 한편 장면은 하운드 패거리의 영역으로 바뀌었고 하운드는 여전히 신문 중이었다. 군인인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인가. 재밌게도 퍼글랜드에 오기 전에 나 자신도 시체 더미에서 기어 나와야 했거든. 그 말을 한 후 하운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퉁명스럽게 명령했다. 슬릭 죽여.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단 안개는 주지 마. 슬릭이 대답하려 했지만 하운드는 이미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젠장. 슬릭의 불만은 명백했다. 부하 중 한 명이 물었다. 슬릭 이제 어떡하죠? 처리하고 싶다고? 슬릭이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이 멍청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무책임한 개자식 하운드는 우리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다음 슈퍼리더가 정말 그놈이어야 해. 안개만 충분하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 잉야오, 넌 그림을 잘 그리잖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너도 슈퍼리더가 될 수 있어. 뭐, 너도 마찬가지야? 넌 네 체중을 유리하게 쓸 줄 알잖아. 우리 모두에겐 각자 고유한 잠재력이 있어. 북이 망설이며 물었다. 그럼 슬릭 너는? 너의 잠재력은 뭔데? 슬릭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내 지능이 치솟는 게 느껴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운드가 얼마나 멍청한지 더 잘 깨닫게 되거든. 무식한 힘으로 뜨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지금은 지혜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지능의 시대라고. 부하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할 건데? 슬릭이 대답했다. 진정해. 선생의 위치는 내가 찾아낼 거야. 하지만 하운드에겐 말할 생각이 없어. 나머지는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정말로 누굴 따르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말을 하며 슬릭은 앞에 쭈그려 앉았다. 이봐, 꼬마야. 이게 그렇게나 갖고 싶어? 그는 주머니에서 안개 조각을 천천히 꺼냈다.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주지. 대신 넌 날 위해 일하게 될 거야. 선생 정보는 네가 회복한 후에 얘기하자고. 물질적으로는 인색하게 굴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봐. 난 누구에게도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니까. 슬릭은 이렇게 말하며 안개를 삼켰다. 하지만 그가 삼키는 시비습을 한 거의 그 순간 182호의 입이 이미 그의 목에가 있었다. 슬릭은 방금 삼킨 안개가 그대로 기도에서 물어뜯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하운드 패거리의 다른 놈들은 경악한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보지 못했다. 슬릭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부하들이 당황해서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목이 부러진 거지? 슬릭. 그 순간 하운드 패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씩 부러졌던 182호의 손가락들을 그가 직접 이빨로 물어 제자리에 맞추고 있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잉야오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모두가 182호가 손가락을 하나씩 다시 붙이는 것을 쳐다보았다. 해리 상태에서도 저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안개를 얻은 후에는 대체 뭐가 될까? 한편 지하에서는 장단통과 드릴이 파이프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정신을 차린 장단통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드릴을 쳐다봤다. 그제야 그는 드릴이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내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릴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부하들은 양옆에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나의 지하 왕국에 온 걸 환영한다. 장단통은 패닉에 빠졌다. 라부타와 라쿠이는 이미 도망쳤어. 분명 멀리 갔을 거야. 날 기다릴 이유가 없지. 난 끝장이야. 이 모든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죽음이 정말 임박했다고 느끼자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드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 정말로 안개를 만들 수 있나? 두부 마을 사람들은 네가 순식간에 안개를 만들어내고 그걸 삼킨 직후 타워의 목을 부러뜨렸다고 하던데 장단텅은 자신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인가? 드릴의 느릿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고 똑같은 질문을 했던 타워, 안개를 만들지 못하자 그를 죽이려 했던 미치광이를 떠올리게 했다. 장단텅은 드릴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연히 할 수 있지. 그 자리에서 거대한 안개 구름을 만들어 삼켰어. 타워는 말이야, 피사의 사탑처럼 내 발밑에 무너져 내렸지. 하지만 장단텅이 놀랍게도 드릴은 즉시 그 거짓말을 간파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잘 들어. 난 다른 숄더들처럼 멍청하지 않아. 과학 선생이 안개를 만든다고? 그건 순전히 헛소문이야. 넌 사기꾼이야. 장단텅이 반박했다. 어떻게 그게 소문일 수 있지? 안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왜 없을 수 있겠어? 드릴이 가까이 다가왔다. 안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졌지 신들이 내린 선물이야. 드릴의 얼굴에 떠오른 갈망을 보며 장단텅은 수송 차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문득 떠올렸다. 50년 전 사막에 운석이 떨어졌다. 5년 후 퍼글랜드라는 교도소가 세워졌다. 퍼글랜드의 모든 안개가 50년 전 그 운석에서 비롯된 것일까? 드릴은 혼잣말을 계속했다. 50년이 지났어. 남아있는 안개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 심판의 날이 곧 올 거야. 장단텅은 마침내 이해했다. 그럼 안개는 유한한 자원이군. 드릴이 대답했다. 정확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죄수들이 서로 죽이지. 그런데 내가 알아챈 게 있어. 안개가 퍼글랜드 전체를 순환하는 것 같아. 저거 가져와. 드릴의 명령에 부풀어 오른 시체가 장단텅 앞으로 옮겨졌다. 장단텅이 소리쳤다. 저건 뭐야? 드릴이 말했다. 안개를 섭취하고 죽은 놈이야. 네 과학을 이용해서 이 시체에서 안개를 추출할 수 있나?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장단텅은 다시 한번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 입체 기동장치인가 뭔가 하는 거. 원심 분리기를 말하는 건가? 드릴이 몸을 기울였다. 방법이 어떻든 피에서 안개를 분리할 수 있나? 피에는 고농도의 안개가 들어있을 거야. 자주 섭취하는 놈들은 몸 안에 엄청난 양이 쌓여있을 테지. 장단텅은 드릴의 표정에 식은땀을 흘렸다. 시체에서 안개를 추출하라고? 드릴이 미간을 찌푸렸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 장단텅이 초조하게 말했다. 농축된 안개가 목적이라면 그냥 심호흡을 하는 건 어때? 여기 공기는 안개로 가득 차 있잖아. 드릴이 쏘아붙이며 그를 걷어찼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쉬웠다면 아무도 안개를 찾으려고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공기 중에 안개는 모을 수 없어. 응축시켜서 한데 모아야 한다고. 그 순간 장단텅은 무언가 깨달았다. 한데 모은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공기 중의 안개는 서서히 사라져. 그리고 그 사라진 안개가 모이면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오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드릴은 얼어붙었다. 장단텅이 다시 한번 말했다. 내 말은 만약 내가 공기 중에서 안개를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한편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던 하운드가 기지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 시간이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섬뜩한 침묵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하운드 패거리의 모든 조직원이 땅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하운드의 눈이 붉어지고 온몸이 떨렸다. 가슴 찢어지는 포효가 기지에 울려 퍼졌다. 이제 하운드파에는 하운드 혼자만 남았다. 동시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왼손이 부은 182번이 식당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줄을 서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꺼져. 뭐 하는 거야? 가서 줄 서. 내식하는 거 안 보여? 규칙도 모르는 신참이야? 뒤로 가. 182번은 고함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물. 그가 말하는 순간 왼손이 배식대를 내리쳤다. 그가 뿜어내는 엄청난 압박감에 모두 순식간에 위축되었다. 그렇게 182번은 물을 받아 고구마를 그 안에 넣었다. 그 후로 182번은 말없이 컵 속의 고구마만 쳐다봤다. 곧 하루가 꼬박 지났다. 그날 동안 장단텅은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며 공기 중에서 직접 안개를 추출하려 했다. 눈앞에 안개로 응결된 물을 보며 장단텅은 자신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내가 해냈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울분을 토해내며 소리쳤다. 내가 진짜 백이야. 진정한 천재라고.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그는 머릿속으로 포효했다. 한편 182번은 밤새 고구마를 지키고 있었다. 따라하지 않았다. 또 갔어. 선생 죽여버리겠어. 다른 곳에서는 라부타와 라쿠이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같이 탈출할래? 여기서 나가자. 우리에겐 벗어날 방법이 있어. 다음 순간 한 남자가 옷에서 칼을 꺼냈다. 헛소리 그만해. 꺼져.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라부타와 라쿠이는 계속 걸었다. 라쿠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리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어. 여기 있는 모두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어. 그럼 단텅 씨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라부타가 낙담하며 대답했다.
그 사람만 유일하게 몰라. 나쿠이가 추측했다. 별일 없다면 지금쯤 드릴의 캠프에 있을 거야. 한편 드릴의 기지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공기 중에 수분을 수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안개 포진망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었다. 원리는 간단했다. 온도가 떨어지면 수증기가 이슬 점에서 응결된다.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의 망사 구조물이 공기 중에 수분을 포착하여 물방울로 응결시킨다. 장단텅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더 크고 통기성이 좋은 보조, 그물을 필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중앙에 추를 놓고 모인 이슬이 아래 수지판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그 결과로 생긴 물은 고농도의 안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극심한 습도 덕분에 수확량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장치를 보고 드릴이 열심히 비집고 들어왔다. 이게 안개로 응결된 물이야? 장단텅이 대답했다. 네. 버글랜드의 가장 순수한 안개로 응결된 물입니다. 정확한 입자 농도에 대해서는 그도 몰랐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다. 드릴은 물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맛을 보았다. 장단텅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이건 안개야. 드릴이 외쳤다. 가장 순수한 안개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안개가 있다. 순식간에 드릴의 패거리 전체가 발레 같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부하들이 앞으로 달려나와 준비된 화환을 장단텅의 목에 걸어주었다. 선생을 외치며 그들은 그를 계속해서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환호와 박수 속에서 드릴이 그에게 아첨했다. 선생, 양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군. 이제 완전히 달라 보여. 기분이 어때? 만족스러워? 장단텅이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맞춘 것 같습니다. 드릴은 행복하게 웃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지. 안심해. 오늘부터 아무도 감히 널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드릴 갱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린 널 최고 수준의 존경으로 대할 거다. 장단텅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릴이 슈퍼리더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을까? 그는 182번이 함께 첫 식사를 할 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이곳을 떠나려면 슈퍼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만약 드릴이 슈퍼리더가 된다면 장단텅은 마침내 교도소의 상층부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드릴이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는 안개 축제를 열 것이다. 당신 덕분에 우린 더 이상 안개를 배급할 필요가 없어졌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안개를 오늘 전부 사용할 거다. 전부 승천을 위해서다. 그가 말하면서 천천히 시선을 장단텅에게 돌렸다. 장단텅은 호기심이 있는 것을 느꼈다. 승천이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편 안개 축제를 위한 장소는 완전히 준비되었다. 드릴 갱의 기지 중앙에는 안개가 높이 쌓인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멤버들이 축하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군의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때 드릴이 손뼉을 치는 순간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다. 공기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장단텅은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안개가 너무나도 많았다. 드릴이 연극적인 어조로 선언했다. 나는 지하의 왕, 드릴이다. 드릴갱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오늘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모은 모든 안개를 걸고 오늘이 바로 내가 승천에 도전하는 날이다. 내가 승천할 수 있다고 믿는가? 군중은 함성으로 답했다. 믿습니다. 순식간에 기지는 승천이라는 하나의 구호로 울려 퍼졌다. 드릴갱은 열정을 더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외쳤다. 환호 속에서 드릴이 마침내 움직였다. 선생, 잘 봐도. 왕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다. 말을 마친 후 드릴은 눈앞의 안개를 최대한 빨리 자신의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많은 드릴 갱 멤버들의 눈에 갈망이 가득 찼다. 장단텅은 혼란스러웠다. 드릴이 모든 안개를 혼자 삼킬 작정인가? 승천이라는 단어가 주위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드릴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졌다. 그의 배와 입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직. 변화는? 아직. 그 대화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결국 그의 움직임은 둔해졌다. 접시에 안개 조각이 몇 개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침내 멈췄다. 괜찮으세요? 드릴이 쓰러지자 주위의 멤버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보며 드릴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짜증나네.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가?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안개를 소비했는데 그런데도 한 부하가 그에게 아첨했다. 그건 드릴님의 잠재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의 안개로는 님을 채울 수 없죠. 게다가 우린 이제 안개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시는 게 어때요? 드릴이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군. 그때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잠깐, 모두들 봐. 드릴님, 머리가 전보다 길어지지 않았어? 그렇네. 정말 변했어. 그 순간 모두가 그 변화를 보았다. 이게 승천이다. 즉시 승천이라는 단어가 드릴 갱 사이에서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한 부하가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새로운 능력을 얻으셨나요? 우주를 느낄 수 있어. 드릴이 말할 때 그의 안에서 에너지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모두가 그의 배가 행성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보았다. 한때 안개의 근원이었던 그곳. 세상의 모든 진리를 본 것 같아. 우리 모두는 창백한 흰색과 깊은 파란색으로 짜인 지옥에 존재해.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거대한 파란색 파편들이 밖으로 폭발했다.
모두의 눈앞에서 드릴이 폭발했다. 날아다니는 파란 파편들은 그의 몸이었다. 타락이다. 누군가 외쳤다. 드릴갱이 앞으로 몰려들어 드릴의 유해를 먹기 시작했다. 장단통은 갑자기 182번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승천 아니면 타락. 보스가 마침내 타락했다. 안개, 온통 안개야. 그 끔찍한 광경에 장단통은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갇힌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짐승이 쓰러지면 만물이 흥한다. 드릴의 붕괴와 함께 안개의 비가 쏟아졌다. 한때 그를 가장 독실하게 숭배했던 자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드릴을 자신들의 입에 쑤셔 넣으려고 싸웠다. 드릴의 안개 축제가 끝나는 순간 진짜 안개 축제가 시작되었다. 파란 파편들이 계속 얼굴에 튀는 동안 장단통은 멍하니 서 있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안개를 소비한 후 드릴갱 멤버들은 차례로 쓰러졌다. 마침내 한 부하가 정신을 차리고 쉬어빠진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 모두 멈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안개를 섭취할 순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선생, 제발 저들을 멈춰줘. 지금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드릴이 승천을 시도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만약 자신이 타락하면 선생이 드릴갱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그 때문에 남은 멤버들은 모두 장단통에게 매달렸다. 장단통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저 꿈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이것이 모두 꿈이며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되뇌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형을 보았고 심지어 귓가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말했잖아, 안 그래? 장단통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형, 제발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하지만 그의 형은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만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니? 사람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 익숙한 말을 듣고 장단통은 하려던 말을 삼켰다. 그것들은 모두 우스꽝스러운 가면일 뿐이었다. 가면은 위축되었어. 그만해. 심리학회 회장으로서 그의 형은 언제나 장단통이 숨기려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장단통은 선택적 시각 실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얼굴을 결코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형의 머리는 항상 동그랬다. 그가 그 그림들을 처음 보았을 때 형은 왜 자신을 그렇게 그렸냐고 물으며 그는 절대 화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단통은 항상 형의 얼굴이 계속 변한다고 느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화난 남자처럼, 때로는 광대처럼, 때로는 우는 여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악마처럼. 어떻게 변하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그 완벽하게 둥근 머리였다. 단통아. 형의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퍼글랜드에 있었다. 한탱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움직임을 들은 라부타와 라쿠이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장단탱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하 왕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정말 꿈이었을까? 한탱 선생님, 저희가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들을 패거리의 본거지에서 선생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수도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혼자 쓰러져 계셨어요. 너희가 날 구하러 온 거야? 물론이죠. 같이 이곳을 떠나기로 약속했잖아요. 탈출이라는 말에 장단탱은 즉시 기운을 되찾았다. 시간을 낭비한 건 내 탓이야. 지금 당장 가자. 아쿠이가 그를 막으며 진정하라고 말했다. 아직은 안 돼요. 라부타가 선생님을 데리고 나오느라 힘을 많이 썼어요. 먼저 좀 쉬어야 해요. 그녀는 말하면서 텐트 입구를 열었다. 보세요. 벌써 벽 바로 앞이고 근처에 감시탑도 없어요. 그동안 장단탱도 지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드릴이 추락한 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 현장은 완전한 혼돈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라부타가 말했다. 네, 그건 추락이에요.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너무 많은 물질을 흡수해서 죽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한계 초과, 과부하라고 불러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능력은 더 강해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으면 몸이 폭발해서 지금까지 섭취한 안개를 전부 배출해버리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몰라요. 한탱 선생님도 분명 잘하는 게 있으시겠지만 그 한계를 모르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안개가 회수되는 거예요. 모두가 누군가 추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곳을 떠나려면 승천하거나 추락해야 해요. 그럼 승천에 실패하면 퍼글랜드를 나갈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건가? 장단탱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승천은 대체 무슨 의미야? 한계를 넘는 건가? 나부타가 대답했다. 아니요. 한계는 넘을 수 없지만 때로는 다른 능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두 번째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에게 추앙받고 숭배되죠. 그들은 초월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승천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추락하죠. 장단탱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고작 두 번째 능력을 위해 목숨을 걸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 라부타가 설명했다. 퍼글랜드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가 이 세상의 규칙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리더라고 불리는 거예요. 동시에 멀지 않은 곳에서 182호는 눈을 감고 주변의 희미한 소리를 찾고 있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날갯짓 소리, 골목에서 다투는 죄수들, 하수구를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그의 귀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장단탱이 안경을 고쳐 쓰는 소리. 비록 벽 자체는 182호의 시야 밖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장단탱의 위치를 포착했다. 찾았다. 다른 곳에서는 방독면을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을 패거리의 본거지에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추락한 자들이 만들어낸 안개를 수집하는 것. 이곳이 빛나고 있었다. 저곳도 빛나고 있었다. 매 순간 누군가가 추락하고 있었다. 이 녀석의 순도는 매우 높군. 승천에 가까웠던 것 같다. 아깝게 됐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종이 봉투머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원래 그거나 죽지 말고. 이게 내 보수다. 붉은 머리 남자가 종이 봉투머리에게 안개 자루를 건네며 말했다. 손에 든 안개를 보며 종이 봉투머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정말 품질이 좋군요. 붉은 머리 남자가 물었다. 그래서 그놈은 찾았나? 종이 봉투머리가 돌아섰다. 그 외파리 녀석, 찾았다고 해야 할지 못 찾았다고 해야 할지. 붉은 머리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꼬박 1년이 지났다. 고작 이 정도가 다인가? 종이 봉투머리가 답했다. 솔직히 이건 좀 손해보는 장사 같아서요. 이건 퍼글랜드 작전국에서 직접 내린 의뢰였다. 붉은 머리 남자가 그의 말을 끊었다. 또 수작 부리는군. 종이 봉투머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요. 그러다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나요? 붉은 머리 남자가 대답했다. 그놈을 내 앞에 데려오기만 한다면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지. 첫날 밤 옷을 갈아입은 후 장단탱은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추위에 떨며 잠에서 깼다.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너무 다정하게 붙어 있어서 장단탱의 마음은 더욱 시려왔다. 너무 추워서 두 번 기침을 참을 수 없었고 그때 서로 몸을 녹이던 커플이 그를 발견했다. 라부타가 부끄러운 듯 물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사막의 밤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요? 장단탱은 재빨리 손을 저었다. 난 괜찮아. 지금 그는 이 어색한 대화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날이 갠 후 세 사람은 마침내 벽에 도착했다. 저 벽만 넘으면 퍼글랜드를 벗어날 수 있었다. 들어올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눈앞에 선이 벽은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 보였다. 어젯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장단탱은 이제야 벽을 뒤덮고 있는 이상한 얼룩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오는 동안 자신이 별로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한 장단탱은 라부타에게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라부타는 배려심 있게 그냥 자기 가방을 들어달라고만 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그의 가족은 믿음이 있었지만 장단탱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라부타가 그를 진지하게 쳐다봤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장단탱은 망설였다. 기도? 하지만 난 그런 건 잘 믿지 않는데. 아쿠이가 말했다. 믿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그저 누군가 자신을 지켜봐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단탱은 결국 받아들였다. 제대로 된 기도문은 모르지만 라부타가 그를 격려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절히 원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 말을 마친 후 라부타는 온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단탱 선생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구든 좋으니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빌어주세요. 장단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그저 생각나는 모든 것에게 하나씩 빌었다. 꽉 잡아요. 3초 후에 움직일게요. 하지만 세 사람이 뛰어오르는 거의 그 순간 거대한 주먹이 라부타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들었다. 그 주먹의 주인은 바로 두부 마을에서부터 전력으로 달려온 182호였다. 충격은 끔찍했다. 막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던 라부타는 그대로 땅으로 처박혔다. 라쿠이와 장단탱은 비교적 괜찮았다. 하지만 라부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라쿠이가 라부타를 깨우려고 하는 동안 장단탱은 서둘러 모래 속의 희미한 실루엣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형체가 가까워지자 그는 마침내 그것이 182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한 182호를 마주하자 장단탱은 당황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날 속였어. 182호는 모래주머니만 한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널 죽여버리겠어. 겁에 질린 장단탱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다. 주먹이 막 닿으려는 순간 그림자 하나가 휙 지나갔다. 놀랍게도 182호는 실제로 그 흐릿한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라쿠이가 두려움에 찬 비명을 질렀다. 왜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리를 막는 거야? 때는 신경 쓰지 마. 라부타 지금 뛰자. 라부타도 그러고 싶었지만 182호의 속도는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빨랐다. 라부타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2호의 능력은 속도인가? 그들을 쫓아가면서 182호가 소리쳤다. 선생, 저놈 멈추게 해. 안 그러면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장단탱은 당황해서 소리쳤다.
도망가는 건 내가 아니잖아. 왜 내 다리를 위협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182호는 라부타를 추월했고 심지어 달리던 중에 발차기를 할 시간까지 있었다. 그런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 세 사람 모두 한참 동안 땅 위를 구르다 멈췄다. 장단탱이 고개를 들었을 때 182호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182호의 얼굴을 한번 보자 명확해졌다. 그는 경로에 있었다. 장단탱이 서둘러 말했다. 진정해.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고구마 키우는 법에 대해 다 알려줬잖아. 182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물도 줬어. 햇빛도 쬐서 줬고. 그런데 왜 안 자라는 거지? 장단탱은 얼어붙었고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나지 않았나? 어떻게 하루 만에 자랄 수 있겠어? 182호가 쏘아붙였다. 왜 안 자란 건데? 일부러 시간 끈 거야. 장단탱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끌었다는 거야? 182호가 다그쳤다. 그럼 이유를 설명해봐. 두통을 느끼며 장단탱은 이렇게 고집 센 학생은 다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건 잘하는데 시간이 걸려.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182호는 갑자기 이해했다. 아, 그런 거였군. 그러고는 물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장단탱이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 난 이곳을 떠날 거고 넌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잖아. 그치? 그 말을 듣고 182호는 라부타와 라쿠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너놈들 때문인가? 장단탱은 당황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쟤들 건드리지 마. 내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줬잖아. 제발 우리를 보내줘. 그 순간 182호가 갑자기 그에게 물었다. 죽고 싶어? 아니면 살고 싶어? 장단탱은 아직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182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면 저놈들을 위해 죽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는 건가? 닥쳐. 라부타가 소리치는 순간 장단탱의 가슴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라부타의 표정이 끔찍하게 변했다. 너희들 얘기 다 끝났나? 오늘 끝났으면 우리 방해하지 마. 이리 와요, 단통씨. 같이 이곳을 떠나자고요. 장단통은 망설였다. 잠깐만.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라부타가 재빨리 설명했다. 해리 상태에서 갓 깨어난 사람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시간이 없어요, 단통씨. 아쿠이가 덧붙였다. 라부타, 그냥 저 사람 잡고 뛰자. 장단통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라부타가 이미 그를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라부타는 달리면서 그에게 말했다. 계속 기도해요, 단통씨. 정말 평생 여기 갇혀있고 싶어요? 장단통이 떠나고 싶어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182호의 말에 크게 흔들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 라부타는 이미 그를 안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가 꿈에 그리던 세상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 하지만 장단통은 라부타를 만난 이후의 모든 일을 떠올렸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그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었다. 과연 그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장단통이 막 벽을 넘으려던 순간 한 쌍의 강력한 손이 그를 밀쳐냈다. 라부타의 탄력 있는 다리가 장단통의 복부를 가볍게 쳤다. 미안해요, 단통씨. 장단통을 발판 삼아 그들은 그가 항상 넘고 싶어 했던 벽을 넘었다. 라부타가 그에게 줬던 배낭이 공중에서 터져 열렸다. 안에는 동그랗고 가득 찬 안개 구슬들이 있었다. 같은 시각, 두 명의 작업자가 거대한 생명체를 측정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30cm 더 움직였어. 잠깐, 저기 봐.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끔찍한 괴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또 누가 탈출하려 했나? 바로 그 순간 괴물이 장단통 아래에 나타나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라쿠이가 지도에 한 지점을 표시했을 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장단통이 언젠가 물어봤던 그 표시였다. 그거 건드리지 마. 라쿠이가 지도를 그리며 경고했다. 엄청 위험해. 그럼에도 라부타는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그들 앞에 거대한 생명체는 어떤 탈옥수도 피할 수 없는 가고일이었다. 평범한 석상처럼 보였다. 소문에 의하면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야? 라부타가 중얼거리자 라쿠이가 즉시 경고했다.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라부타가 대답했다. 난 그냥 이런 게 정말 우리 탈출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못 믿겠어. 라쿠이가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안개와 함께 나타난 괴물이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안개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작전국에서 만든 장치라고도 하고 안전장치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 안개가 우리 몸 안에 있든 우리가 지니고 있든 누군가 안개를 밖으로 빼내려 하는 순간 그게 개입해